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떠올리곤 합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바쁘게 살아갈 필요 없이 진정한 나만의 행복을 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는 행복한 노년의 삶,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고독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 그리고 그로 인한 허전함이 생각보다 크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고독을 이겨내고 행복한 노년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새로운 배움으로 삶을 채운 사례. 인생 2막은 내 손으로 만든다.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할아버지는 70세에 퇴직하시고 나서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지셨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처음엔 자신 없어서 망설였지만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지셨고 나중엔 손주와 화상통화도 척척 하시게 됐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시면서 노년의 일상을 공유하고 계시죠. 배우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또 내가 쓸모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라며 웃으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답니다. 함께 어울리며 고독을 이긴 사례. 소모임에서 찾은 인생 친구들. 윤 여사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후 너무 외로워서 집에만 계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등록해드린 산책 모임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같이 걷기만 했는데 걷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게 되면서 평생 친구들이 생기셨대요. 지금은 매주 소모임에서 서로 책을 추천해 주거나 직접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신다고 해요. 윤 여사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하루가 정말 빨리 가요. 예전엔 혼자 있었던 시간이 지금은 다 추억으로 남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취미를 통해 행복을 찾은 사례. 그림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박 선생님은 평생 선생님으로 살아오셨어요. 퇴직 후엔 늘 바빴던 일상이 한순간에 멈추니 공허함이 몰려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딸이 선물한 미술 도구를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셨죠.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실 만큼 실력이 늘어나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물론 전시회를 준비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도 삶의 활력을 더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4. 봉사를 통해 보람을 찾은 사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이 여사님은 손주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손주가 커가면서 할 일이 없어지셨대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방문 봉사에 참여하셨죠. 처음엔 봉사가 어색했지만 방문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이 그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느끼셨대요. 지금은 매주 2번씩 봉사를 다니시는데 오히려 봉사를 통해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제 삶도 더 의미 있어졌어요. 라고 말하시는 이 여사님의 눈빛이 참 빛나 보였습니다. 5. 여행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 사례. 혼자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 정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문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 큰맘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엔 해외여행까지 도전하셨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세상엔 볼 게 너무 많아요. 라며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답니다.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은 바로 도전. 이 5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만큼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고독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낼 방법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배움을 통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나 봉사를 통해, 혹은 여행을 통해 말이죠. 중요한 건 한 발짝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분명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노년 행복의 비밀. 전문가가 들려주는 현실적인 조언. 안녕하세요. 노인학을 연구하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전문가입니다. 앞서 들으신 사례들에서 고독을 이겨내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준비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고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많은 분이 난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고독은 어느 순간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독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조금 외롭다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정을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일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네 모임에 나가보는 거죠. 전문가의 조언. 고독은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고독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확인하세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센터, 취미 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배움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김 할아버지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걸 시작해보세요. 특히 요즘엔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집에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조언.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노년기의 배움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을 즐기세요. 뇌 건강에도 좋고 자존감도 크게 높아질 겁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설계하세요. 노년기에는 관계의 축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거나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관계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독서 모임, 걷기 동아리, 요리 교실 등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온라인 세상을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쉬워요. 다만 너무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단 몇몇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질 높은 관계는 고독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4.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활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몸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걸 넘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특히 노년기의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5.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에는 오히려 타인에게 맞추기보단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갖거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박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정 할아버지처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취미나 혼자만의 활동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주고 삶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를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그 답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6.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봉사와 나눔의 힘. 고독을 극복하는 데 봉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여사님 사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줘요. 또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전문가의 조언. 봉사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독거노인 돌보기, 아이들 멘토링, 환경정화 활동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해보세요.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은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결론. 당신의 노년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독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건 바로 행동과 선택입니다. 새로운 배움, 사람들과의 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 나만의 취미, 봉사와 나눔. 이 5가지 중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독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